프리퍼런스 튜닝도 결국은 파인 튜닝이니까 학습 과정의 큰 흐름은 동일해. LLM이 응답을 하면 로스 펑션이 로스를 계산하지. 여기서 로스는 선호, 비선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로스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선호되는 답변일수록 로스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동일하게 역전파 기법에 의해 LLM이 업데이트되는 방식이야. 그러면 프리퍼런스 튜닝의 특징은 그 로스 펑션을 구하는 방식, 즉 선호, 비선호 답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겠구나. 맞아. 우리가 알아볼 RLFH는 그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특정한 수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도 학습된 딥러닝 모델인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리워드 모델은 일종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야. LLM 응답이 선호되는 답변이면 1을, 선호되지 않는 답변이면 0을 출력해. 좋으면 1, 낮으면 0이니까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리워드라고 불러. 그런데 로스는 반대로 좋을수록 낮아야 하잖아. 그래서 리워드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로스로 삼지. 즉 선호되는 답변이면 로스는 마이너스 1, 비선호 답변이면 0이 되는 거야. 로스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 둘 뿐이구나. 그리고 선호, 비선호 같이 애매한 것을 리워드 모델이 판정을 내려주니 편리할 것 같아. 그래. 리워드 모델이 사전에 잘 학습돼 있다면 정말 편리하지. 자, RLHF에는 리워드 모델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알았으니 학습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지 않아? 리워드 모델을 로스 펑션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 리워드 해킹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한마디로 로스는 계속 낮아지는데도 성능은 안 좋아지는 거야. 바로 LLM이 로스는 낮추는 꼼수를 알아내는 현상이며 다시 말해 LLM이 리워드 모델을 속이는 현상이지. 이 꼼수가 위험한 이유는 LLM의 답변이 아예 문법적으로도 회화적으로도 완전히 엉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을 내뱉는 거지. 실제로 LLM이 선호되는 답변을 하지 않는데도 리워드 모델은 LLM한테 속아서 선호되는 답변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만약 이것을 막는 안전 장치가 없다면 LLM은 계속해서 리워드 모델을 속이면서 로스를 낮추게 돼. 그리고 그렇게 학습이 끝난 모델은 외계어를 짓거리는 엉터리가 되는 거지. 자동차 경주를 생각해보자. 참가 자동차들에게 아무런 규칙을 주지 않고 무조건 결승선에 빨리 도착한 자동차가 우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승선에 일찍 도착하려고 난리가 나겠지. 맞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룰이 필요하겠지? 결승선에 빨리 들어오면서 동시에 룰도 지키게 해야 하잖아. 빨리 들어오는 것은 로스 1이라고 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로스 2라고 하자. 토탈 로스는 2개의 로스를 더한 것으로 하면 토탈 로스를 낮추면서 경주를 하게 하면 될 거야. 여기서 약간 트릭을 적용해보자. 자동차 경주 룰을 지킨다라는 구절을 자동차 경주 룰을 지키는 자동차와 비슷하게 운전한다 라고 바꿔보는 거야.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의도는 같잖아. 자, 내가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어? 비슷하다. 아, 알겠어. KL 다이버전스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다시 RLHF로 돌아가서 RLHF의 토탈 로스는 리워드 모델이 판정하는 선호, 비선호의 여부로 결정되는 로스 1 이외에 튜닝되기 전에 원래의 모델과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한다는 로스 2가 합쳐진 게 되는 거지. 원래의 모델과 비슷해야 한다. 이게 바로 KL 다이버전스인 거지? 맞아. 바로 원래의 모델, 즉 레퍼런스와 튜닝되고 있는 모델 사이의 KL 다이버전스인 거지. 이게 일반적인 RLHF의 블록 다이어그램이야. 일반적인 파인 튜닝과 비교할 때 레퍼런스 모델, 리워드 모델,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블록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지. 그 외에는 일반적인 파인 튜닝과 동일해. 한번 천천히 음미해보면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야.